산적 50명이 마을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이오. 우리 마을에 장정은 고작 20명인데 절망에 빠진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은 울고 있고 남은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낙과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마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앞마당.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평소 바보로 알려진 며느리 춘섬이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물러서거라. 춘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똑똑하고 또렷한 눈빛. 한 여인의 놀라운 지혜와 용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산골 마을. 김진사 댁에 새댁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춘섬이고 20살. 단아한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춘섬의 친정은 3대째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판서를 지냈고 오빠는 과거에 장원급제한 수재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첫날 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단단히 일렀습니다. 춘섬아, 내가 학식이 있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다 하지만 여자가 그래 한다고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시집에서는 순종과 부지런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알겠느냐? 춘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례 다음 날부터 춘섬의 행동이 이상해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간 춘섬은 밥을 하려다가 쌀독과 물독을 헷갈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쌀이에요? 물이에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구별 못하느냐? 하얀 것이 쌀이고 투명한 것이 물이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춘섬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례 전에는 똑똑하다고 소문났는데 긴장해서 그런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춘섬의 실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비누와 된장을 헷갈리고 바느질을 하다가 실 대신 머리카락을 바늘에 꿰고 장을 보러 가서는 물을 사오라 했는데 배추를 사오는 시기였습니다. 이 자식아, 물을 사오라 했지. 배추를 사오라 했더냐? 어머님, 둘 다 하얗잖아요. 저는 구별을 못하겠어요. 춘섬은 눈을 깜빡이며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혈압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들었어? 그 소문? 정말 놀라워. 그치? 더 듣고 싶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 새댁 바보래. 판서 집안 딸이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시집살이가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하지만 춘섬의 표정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도저히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과연 춘섬은 정말 바보가 된 것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 박씨의 구박은 심해졌습니다. 이 멍청한 것아,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어느 날 아침 춘섬이 지은 밥이 설익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다시 지어라. 이런 밥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춘섬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춘섬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갈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빨래는 왜 이렇게 해? 얼룩이 다 남아있잖아. 바느질은 삐뚤빼뚤. 도대체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느냐? 마당 쓸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리고 쓸어야지. 이 바보야!
춘섬은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집안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바보를 얻었단 말인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최참봉 댁에 불이 났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불길은 이미 거세져 있었습니다. 그때 춘섬이가 외쳤습니다. 저기 뒷마당에 물독이 3개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길어오세요. 사람들이 춘섬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뒷마당에 물독이 있었고 그 물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춘섬이가 어떻게 우리 집 뒷마당에 물독이 있는 줄 알았지? 담장이 높아서 안이 안 보이는데. 우연이겠거니 하고 사람들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 이장의 손자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애가 독버섯을 먹었소. 큰일이요. 마을 의원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어떤 독버섯을 먹었는지 몰라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춘섬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초 달인 물에 생강즙을 섞어서 먹이세요. 그리고 토하게 하세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지만 이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춘섬의 말대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독을 토해내고 살아났습니다. 의원이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해독법이요. 춘섬이가 어찌 이런 것을 알았소? 시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들었던 말이란 것이겠지요. 저 아이가 동의보감을 알 리가 있나요? 하지만 남편 김석주는 의아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춘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섬아, 당신은 정말 바보가 맞소? 춘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면 어떡하죠,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주무세요, 서방님. 춘섬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춘섬이 시집온 지 2년이 되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는 진짜 바보야. 아니야, 뭔가 수상쩍어. 가끔 보면 너무 똑똑한 면이 보인다고.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어제 저작거리에서 춘섬이를 봤는데 말이야. 옷감 장수와 흥정하는데 계산이 어찌나 빠르던지. 헐값에 좋은 무명을 샀다더라. 그게 바보가 할 짓인가? 근데 집에 와서는 또 시어머니한테 혼나더라. 간장하고 된장을 바꿔놨다고.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 한편 석주의 친구 민수가 놀러왔습니다. 자네 안 사람 정말 바보인가? 아까 보니 내가 읽고 있는 책을 슬쩍 보던데 눈빛이 심상치 않더군. 석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가끔 보면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너무 바보 같아서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럴 리가. 2년 동안이나 연기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듣고 있던 춘섬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2년이면 충분해. 이제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소. 산적대가 이 마을로 온다더구만. 뭐라고? 그게 정말이오? 마을 이장이 급히 사랑방의 어른들을 모았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포교가 전하는 말이 있소이다. 북쪽에서 산적대가 남하하고 있다고 하오. 이미 3개 마을이 털렸다는구려. 세상에, 우리 마을도 위험하단 말이오? 당연하지.
우리 마을은 길목에 있잖소.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관가에 알려서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야 하지 않겠소? 그럼 누가 가겠소? 한양까지는 보름이나 걸리는데 그새 산적들이 들이닥칠 거요. 그럼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오? 대비라니 우리가 무슨 수로? 마을 장정이라야 20명도 안 되는데 산적은 50명이 넘는다더구만.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장정들은 몽둥이와 낫을 준비했지만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춘섬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사흘 뒤 산적대가 나타날 날이 임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중품을 숨기고 여자와 아이들은 산속 동굴로 피신시켰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도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춘섬아, 멍하니 있지 말고 어서 짐을 싸라. 예, 어머님. 춘섬은 천천히 옷가지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춘섬의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훈련된 사람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자 춘섬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 장정들이 모여 마지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면 우리가 질 게 뻔하오. 그렇다고 그냥 당할 수는 없지 않소? 차라리 마을을 버리고 모두 피신하는 게 낫지 않겠소? 절망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춘섬이었습니다. 춘섬이 내가 당장 들어가 있거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빛. 어머님 그리고 마을 어른들, 잘 들어주십시오. 춘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바보 연기를 했다고? 석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춘섬아, 그게 정말이오? 왜 그런 짓을? 춘섬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총명하고 학식이 높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춘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똑똑한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여자가 글을 안다고 뭐가 좋으냐, 집안만 망친다고 하시며 어머니를 구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시집살이에 시달리다가 제가 10살 때였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집에 가면 바보 행세를 하겠다고, 어머니처럼 고생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 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예, 일부러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기대를 낮추고 시집살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날 속였단 말이냐?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산적들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이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방법을 안다는 게냐? 춘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손자병법과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전쟁터에서 쓰셨던 전략들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여자가 병서를 읽었다고? 대단하구만. 춘섬은 계속 말했습니다. 산적은 50명, 우리는 20명. 정면 대결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형을 이용하고
적을 분산시키고 속임수를 쓴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김진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합니다.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춘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섬은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마을 입구 다리를 끊어야 합니다. 산적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못하게요. 다리를 끊으면 우리도 나갈 수 없지 않소? 그래서 미리 밧줄 다리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필요할 때 내렸다가 올릴 수 있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마을 곳곳에 함정을 파야 합니다.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밑에 숨겨두는 거죠. 셋째, 주막에 독을 탄 술을 준비합니다. 산적들은 마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술부터 찾을 겁니다. 독?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소? 춘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을 정도의 독은 아닙니다. 배탈이 나서 힘을 못 쓰게 하는 약초를 섞는 거죠. 저는 그 약초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장이 감탄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넷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춘섬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적 두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목만 제압하면 나머지는 무너질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오?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석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하지 않습니다. 서방님.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춘섬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산적 두목은 반드시 부잣집을 먼저 털 겁니다. 저는 김진사 댁에 남아서 두목을 유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몰래 준비한 약을 먹이는 거죠. 그래도 제 계획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2년 동안 이 마을의 모든 지형을 외웠습니다.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가 도망가기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춘섬을 다시 보았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실은 이렇게 치밀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니. 김진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좋소. 춘섬이의 계획대로 해보세. 이장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왕 싸울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춘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남자들은 다리 및 기둥을 살짝 잘라내어 언제든 끊을 수 있게 했고, 여자들은 약초를 케어술에 섞었습니다. 아이들까지 동원되어 마을 곳곳에 함정을 팠습니다. 춘섬은 쉬지 않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시했습니다. 여기 함정은 너무 얕아요. 좀 더 깊게 파세요. 술독은 주막 바로 앞에 두세요. 산적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요. 밧줄다리는 이 나무에 묶어두면 안 돼요. 저 소나무가 더 튼튼해요. 하나하나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며느리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며느리가 맞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을 막루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산적이다. 산적대가 온다. 온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미리 정한 대로 뒷산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장정들은 무기를 들고 곳곳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춘섬은 김진사 댁 안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마을 입구. 산적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산에는 덩치가 크고 흉측한 칼자국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바로 두목이었습니다. 크크크, 이 마을은 우리 거다. 모조리 털어라. 산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콰르르릉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선두에 있던 산적 5-6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두목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다리를 끊어놨어. 밧줄을 던져.
산적들은 밧줄을 던져 건너편으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으악, 그악, 곳곳에 숨겨진 함정에 산적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땅에 구덩이가 있다. 혼란에 빠진 산적들. 그때 한 산적이 외쳤습니다. 두목님, 저기 주막에 술독이 있습니다. 뭐, 술이라고? 산적들은 술독으로 몰려갔습니다. 긴장과 피로에 지친 그들에게 술은 감로수였습니다. 와하,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었어. 이거 꽤 좋은 술인데? 산적들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로부터 1시경쯤 지났을까? 배가 아파. 나도. 속이 안 좋아. 하나둘 산적들이 배를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두목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모두 정신 차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산적들이 배탈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목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를 속였어. 그는 칼을 빼들고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 주인놈을 잡아야겠어.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두목.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도망갔나? 그때 안방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춘섬이었습니다. 누구냐? 두목이 칼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춘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모두 도망갔어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춘섬은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두목의 눈이 빛났습니다. 크크크, 잘 됐군. 내가 이 집 재물이 어디 있는지 알겠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서 안내해라. 말 안 들으면 목숨이 없을 줄 알아.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사랑방에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두목은 춘섬을 따라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춘섬이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두목이 황급히 장롱을 열었습니다. 뭐야? 옷밖에 없잖아. 바로 그 순간 철컥 춘섬이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인연이 감히. 두목이 칼을 휘둘렀지만 춘섬은 이미 창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 교활한 년. 지금이다. 춘섬의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마을 장정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랑방을 에워싸고 밖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두목이 갇혔다. 어서 나머지 산적들을 제압해라. 배탈로 고생하고 있던 산적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했습니다. 장정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로 산적들을 하나하나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당했어. 사랑방에 갇힌 두목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지 못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차분하게 사랑방 창문 앞에 섰습니다. 포기하세요. 당신의 부하들은 모두 묶였습니다. 이런 계집이 감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배웠어요. 두목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내가 졌다. 하지만 내 목숨만은 살려다오. 그건 관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춘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동굴에 피신해 있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정말? 산적들을 물리쳤어?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50명의 산적들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춘섬이 서 있었습니다.
이장이 춘섬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섬이, 아니, 춘섬 낭자. 목숨을 살려주어 고맙소. 다른 마을 사람들도 줄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춘섬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을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시어머니 박 씨가 며느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춘섬아. 예, 어머님. 내가 미안하구나.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바보 연기를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박 씨 부인은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똑똑한 머리를 마음껏 쓰렴. 다시는 숨기지 말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석주도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춘섬,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과찬이십니다, 서방님. 2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소? 춘섬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가끔은 정말 답답했어요. 특히 서방님이 책을 읽으실 때 저도 같이 읽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를 마을을 위해 써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장정들은 산적들을 관가로 호송했습니다. 관가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산적대를 소탕한 것은 큰 공이요. 특히 그 계획을 세운 부인의 지혜가 놀랍구만. 현감은 춘섬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그 상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룬 결과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춘섬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산적 떼를 물리쳤다더라. 2년 동안 바보 행세를 했다는데 얼마나 똑똑하면 그럴 수 있겠어? 여자가 손자병법을 안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만. 하지만 모두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양반들은 혀를 찼습니다. 여자가 병법을 안다니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래도 마을을 구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지. 하지만 춘섬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춘섬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춘섬 낭자님, 저희 아이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희 딸도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처음에는 남자 아이들만 오던 서당에 이제는 여자 아이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섬은 모든 아이들을 차별 없이 가르쳤습니다. 글을 아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글을 알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시어머니 박 씨는 그런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춘섬아, 나도 글을 배우고 싶구나. 어머님께서요? 그래. 늙었다고 배우지 못할 것은 없지 않겠느냐? 춘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 사이의 벽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춘섬의 제안으로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책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춘섬은 친정에서 받은 책들을 모두 마을에 기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점점 책의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농사법을 써보니 수확이 늘었어.
이 약초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 지식이 퍼지면서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춘섬에게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남자든 여자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렴. 그리고 그 배움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마을이 그리고 우리 집안이 행복하오. 춘섬이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든 행복입니다, 서방님. 춘섬이 마을에 온 지 10년째 되는 해,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자아이들도 당당히 글을 배우고 부인들도 집안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섬 낭자 덕분에 우리 마을이 깨어났어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을 회의에도 이제는 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농사는 어떻게 지을까요? 장터는 어디에 여는 것이 좋을까요? 춘섬은 항상 실용적이고 현명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관찰사였습니다. 김진사댁 부인을 뵙고 싶소. 관찰사는 춘섬을 만나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병법을 알고 마을을 지키고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대감님. 임금께서도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포상을 내리라 하셨소. 관찰사는 비단 한 필과 쌀백석 그리고 정려문을 세울 것을 허락한다는 교지를 전했습니다. 지혜로운 부인이라는 현판을 내리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춘섬 낭자가 임금님께 인정을 받았어. 이거야말로 마을의 영광이지. 하지만 춘섬은 겸손했습니다. 이것은 제 영광이 아니라 마을 모두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일구어낸 결과입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바보인 줄 알고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시어미보다 훨씬 똑똑하고 훌륭한 며느리를 얻은 거였구나. 어머님,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께서 변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서로 배우고 성장했지.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춘섬은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아낙네들이 웃으며 빨래하는 소리, 서당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석주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2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한 것이 후회되지 않소? 춘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시어머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똑똑한 척했다면 사람들은 저를 경계했을 거예요. 지혜롭구려. 지혜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기도 하죠. 저는 그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새로 세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부인의 마을. 춘섬은 그 현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어머니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춘섬의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먼 마을에서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춘섬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제가 춘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바보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춘섬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어르신께서도 하셨잖아요. 제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춘섬은 여인을 마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세요. 저 아이들을. 남자아이, 여자아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저 부인들을. 마을 회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바보 행세로 얻으려 했던 진짜 목표였습니다. 저 자신만 편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여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당하세요. 당신의 지혜를 숨기지 마세요. 대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세요. 시어머니와 맞서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저를 보세요. 저도 해냈잖아요. 춘섬은 여인에게 책 몇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읽으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후 석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어. 춘섬이 웃었습니다. 저 혼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바꾸는 거죠. 그날 밤 춘섬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처음 시집 왔을 때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바보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언젠가 세상이 바뀔 때를 위한 준비다. 춘섬은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은 조금 바뀌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춘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춘섬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춘섬이라는 한 여인의 지혜로운 선택이 마을 전체를,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지혜이고 때로는 드러내는 것이 용기입니다. 춘섬은 그 둘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나서야 하는지를.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춘섬처럼 지혜롭게, 용기 있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